네, 5번째 과목입니다. 5번째 과목은 우리 여기서 뭐죠? 이 5번째 과목은 마지막 과목이기도 하지만 우리 종합장이 되겠죠. 종합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장인데요. 우리 사람한테는 감동을 시키는 3가지 액체가 있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3가지. 첫째는 뭐가 되겠어요? 땀입니다. 땀. 그래서 여러분도 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땀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땀과 뭐가 분봉이 된다? 눈물입니다. 눈물.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보다 더 진한 뭐가 있어요? 피가 있죠. 그래서 이 3가지가 땀과 눈물, 피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3가지 액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럼 81번요. 자극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다. 그럼 이거는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해서 물건이니까 이건 뭐예요? 낙하 비례가 되겠죠. 위험이 있는 경우 설치한 낙하물 방지망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얼마? 30도 이하를 유지한다고 수없이 그림으로도 보여줬고, 이것은 역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실기 필달형과 작업형에도 잘 출제되는 문제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 보면 그림으로도 있어요. 낙하물 방지 수평면 각도 얼마? 20에서 30도. 내면 길이는 2m 이상, 수평물 얼마? 10m 이내라는 거. 이것은 우리 교재 6-77쪽도 있지만 2016년 3월 6일, 2016년 10월 1일 날 또 출제되었던 문제 되겠습니다. 82번입니다. 82번은 굴착 공사를 하는데 암질 변화 구간이라든지 이상 암질 출현 시에는 암질 판별 시험을 수행하는데 이 시험의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그런데 함수비가 나왔어요. 암질 돌덩어리 시험하는데 무슨 함수비가 나와요? 답은 1번 나왔고요. RQD라든지 탄성파 속도라든지 일축 압축 강도 시험을, 그 외에 RMR이라든지 진동치 속도도 발파 시 암질 판별 구간의 기준이 되겠어요. 이것도 누가 그래? 발파인데 왜 굴착? 굴착은 돌도 팔고 흙도 팔아요. 그러니까 강의의 내용이니까 암질 판별할 때 발파에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또 해놨잖아. 암질이라고 뭐 돌덩어리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우리 교재 6-6조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명쾌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83번입니다.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 옳지 않는 겁니다.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돼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당연히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진 동바리 등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재료나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하여금 잘 보세요. 달줄, 달포 등의 사용을 요거 빼뿌려 금지하면 안 되고 하도록 해야 되는 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잘 읽어봐야 돼요. 때로는 답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으면 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법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6-91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 관련 법규로도 있지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336조 조립 등의 작업 시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84번입니다. 고소작업대입니다. 요사이는 고소작업대가 잘 만들어져가 사실 이동식 비계를 설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작업대가 갖춰야 할 설치 조건으로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거예요. 첫째, 작업대를 와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구하여야 하며 와이로프 체인의 안전이 얼마? 3이라는 게 없어. 얼마? 와이로프 안전이 반드시 얼마? 손가락 5개입니다. 5 이상이 돼. 답은 틀렸어요 벌써. 둘째,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셋째, 작업의 전격 하중 안전줄 5 이상을 표시할 것. 넷째, 작업대에 끼임 충격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소작업대 와이러프의 체인의 안전이 얼마? 5 이상이 돼야 되고요.
이것은 우리 교재 6-64쪽도 있지만 확실한 근거를 다시 한번 제공합니다. 186조에 고소작업 때 설치 등의 조치사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85번 하겠습니다. 85번은요.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집안의 붕괴 또는 토속의 낙하 등에 의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은 3가지밖에 없어요. 부속 균열 의무라든지 함수 용수 의무라든지 동결 상태의 변화, 시계 유지. 시계는 이 손목 시계가 아니고 눈에 잘 보이냐 안 보이냐 하는 게 바로 시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86번을 한번 볼까요? 해설을 잠깐. 해설에도 역시 그대로 써놨어요. 부속, 함수 용수, 동결 상태 변화를 점검하여라. 이거는 우리 교재 6-105 쪽도 있지만 확실한 걸 위해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얼마? 339조로서 정보 제공을 해 두었습니다. 86번입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옳지 않는 것은 전부 법이에요. 특히 우리는 3과목, 4과목 이런 것도 법이지만 특히 5과목 건설안전기술은요. 20문제 중에 거의 18문제 또는 19문제까지 또는 많으면 20문제 모두가 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왜 이런 문제를 냈나? 법적으로 내야만이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도 최신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017년 제가 3월 3일 법이 바뀌어서 이 법으로 모든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 정위치에 작업할 거 이거예요. 우리 이제 여러분 세월호를 보면 알겠지만 목표신앙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 정위치를 작업하면 안 돼요. 반드시 들어서 해야 돼요. 들어서. 그런데 이거는 뭐 트랜스포 머신이나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타이어가 오는 거지 배가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통 할 때는 굴러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틀렸어요. 둘째, 유류드럼이나 가스통을 운반 도중에 떠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 또는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하고요. 셋째,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하고 단 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예외한다. 그래서 이것은 크레인 사용 시 준수사항을 똑같이 옮겨 놓은 거고요. 이것은 우리 교재 6-43조 합격 날개, 합격 예침에 관련 법규 있고 2014년 9월 20일 날 기사도 출제되었고요. 또 확실한 정보는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6조 크레인 작업 시에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87번입니다. 우리 이동식 비계입니다.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이동식 비계 밖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세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드릭을 설치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맞죠? 둘째,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요봐!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딛고 작업하지 않도록 하면 공중에 떠서 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정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대신 받침대 사단을 사용하죠. 답은 틀렸고요. 2번이 되겠고요.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작업발판 최대 적조 하중은 이동식 비계는 250kg 초과. 요 문제만 요것만으로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 비계 설치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2가지를 쓰. 이거는 실기 필답형 또는 여러분 실기 작업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6-147쪽도 있지만 역시 확실하게 안전한 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160그냥 68조도 있습니다. 8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말비계입니다. 말같이 됐다. 이게 말비계죠.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에 갈로 안에 넣으면 돼요. 말비계 높이가 2m 초과하는 경우 작업 발판은 얼마? 40cm 이상으로 한다. 그렇죠. 모든 작업 발판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40cm를 하고 단지 스레트 지붕이나 썬라이트 위에서 할 때는 30cm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달비계 높이가 얼마? 5m, 비계의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는 얼마를 해요? 5m 이상인 경우는 작업 발판을 20cm 이상. 요거 세 가지 20, 30, 40이다. 됐죠? 답은 몇 번? 바로 40cm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89번 가겠습니다. 해설을 보지 않더라도 잘 알 거고 그림으로도 해놨어요. 제가 바로 우리는
말비계는 각도는 75도 이하를 하고 2m 이상 할 때는 작업할 얼마? 4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6-99쪽도 있지만 2016년 5월 8일 날 또 출제됐다고 표시해줬고 법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으로서 제67조 말비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89번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이에요. 도로에 노바나 파쇄 또는 토사 중에 있는 암석 제거에 가장 적당한 장비는 이거는 스크래프는 주로 끌고 미는 거 아니에요. 롤러는 다지는 거잖아요. 답은 리퍼예요. 딱 나와. 리퍼, 포장도로, 노바나 폐쇄, 토사 중에 암석 제거에 적당. 이거는 6-27쪽에 있다. 90번입니다. 통나무 비계를요. 건축물, 공작물 등의 건조, 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지상 높이 기준 통나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높이를 아무 높아도 4층 이하 또는 몇 미터 이하? 12m 이하고 법에도 책에도 항상 가연도 문제도 수없이 출제되었던 문제. 이것은 갈로속으로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가 잘 되고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역시 우리 교재 6-92조 그 다음 법은 71조에 있습니다. 또 갈로속이 되겠습니다. 9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지붕 위에서 이거 더 했는 내용이네요. 위험 방지에 간다는 사인 갈로 안에 넣으시오. 스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음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진다. 근로자가 위험을 미치 우려하기 위해서 폭은 얼마?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방망이를 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 어디? 요걸 그대로 또 옮겨놨고요. 어디 있다? 6-130쪽에 있고 2016년 10월 1일 또 출제됐고 우리 법은 제45조에 나와 있다. 그럼요. 92번 보겠습니다. 92번은요. 측정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버팀대의 축 하중, 하중이에요. 답이 뭐예요? 하중의 변화 상태를 측정하는 계측기는 당연히 뭐가 돼? 로드셀, 하중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경사계는 인적 구조물 기울기 측정, 치마계는 주위 집안에 대한 지표면의 치마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계속 해설을 했고요. 특히 우리 여기 보면 치마계 변이 하중계죠. 이거지. 지금 답은 이거죠. 흑마기 버팀대에 작용하는 토합, 어센크, 인장형 등을 측정하는 우리가 바로 버팀대 역시 똑같은 말이죠. 이게 우리 92번 답은 하중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없이 많이 나왔죠. 2016년 3월 6일도 나왔고 2016년 10월 1일도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93번입니다. 추락 방지망의 지점은 최소 얼마 이상 외력을 우리는 이거 알죠? 얼마? 600kg의 하중을 역시 여기도 있지만 법적인 기준이고 6-69페이지도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갈로속입니다. 갈로속이라보다는 보기를 주어지고 답을 찾는 거죠.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건설 장비의 종류는 것은 앞, 뒤 두 개의 차륜이 있어요. 바퀴가 있단 말이에요. 차륜. 차륜 이렇게 쓸 때는 하여튼 쇠로 된 거다 이 말이죠. 두 축, 이륜 각각의 차축이 평형으로 배치된 것으로 찰흙이라든지 점성토 등의 두꺼운 흙을 다짐하는 데 적당하나 단단한 각재를 다지는 데는 부적당하여 목회톱 롤로 다짐 후에 아스팔트 포장에 사용되는 거 가지고 뭐냐고 이거 가지고 우리는 텐덤 롤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그림으로도 만들어 두었고요. 여기는 우리 교재 78쪽 가면 전압식 다짐기의 종류에 상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95번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는 항목이에요. 사용하면 안 돼요. 첫째, 비계 통로 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 방지만 안전. 왜? 안전시설이 됩니다. 공사 수행에 필요한 안전통로. 이것은 알아야 돼요. 모든 것에 있잖아요. 다 적용하는 거예요. 반드시 안전에 대한 내용만 적용할 수 있어요. 틀비계 별도로 설치 안전난간 사다리 되죠. 낙하물. 그래서 이거는 뭐요? 안전방어장치잖아요. 그래서 안전시설비의 종류는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안전발판, 안전통로 여기 있죠. 계단 등과 같이 명칭이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막연한 가시설물 등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우리 교재도 이래 됐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네모칸이라든지 색깔이라도 잘 보면 합격에 할 수 있고요.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6-21쪽 24번에 적중되어 있고 특히 이것은요. 건설업 산업안전부 개상 및 사용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6번입니다.
96번은요. 우선 먼저 하면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도 나오는 문제죠. 건설업에서 사업주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의 건축물 건설 계획 해체 또는 해체공사 맞습니다. 연면적이 5,000m 자성 이상 관광 숙박시설 해체공사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용통 5,000톤이 아니 얼마? 2만 톤 이하의 지방 상수도 전용댐 건설 공단 등 요건 틀렸네요. 깊이 10m 이상의 굴착구. 요 내용은요. 사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3가지로서 이건 실기 필답형에도 나오는 문제죠. 여기 있죠. 다목적 발전용댐 저수용이 얼마?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동 지방상수. 그러니까 5천 톤이 아니고 2천만 톤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재 2-124 그러니까 몇 과목? 2과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2016년 5월 8일 날 기사로도 출제됐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20조에도 명쾌하게 정의되어 이것은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97번입니다. 안전방망을 건축물로 알아서 바깥면으로 설치할 경우는 100은 2m가 얼마 내면기는 반드시 3m 이상이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착각하면 2로 합니다. 틀려놓고 질문 많이 옵니다. 일반적인 막연하게 내면길이 하면 2m예요. 반드시 박자가 들어가면 얼마? 3m 또는 박 외부면으로 일하면 3m. 봐요. 안전방망이 설치비는 가능하면 작은 면을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작은 면부터 망원 설치 전까지 수직거리는 아까 그림으로 10m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안전방망이 수평으로서 망원 쳐지면 변길이 12% 이상이 되도록 하고 건축물도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내문기 얼마? 100m부터 3m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의 망을 사용할 때는 낙하물 방지망을 굳이 설치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얼마? 내면 길이는 바깥쪽 말이 나오면 3m가 되겠습니다. 98번 갑니다. 역시 우리는 6-131쪽에도 있고요. 산업보건규정 42조 출하가 방지자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98번입니다. 터널 지붕을 설치하였어요. 수시로 점검하였어요. 여기 말하면 터널 지붕은 수시 점검사항. 거푸짐 지붕은 얼마? 거푸짐 지붕은 정기 점검사항. 꼭 구별해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터널 지붕의 수시 점검사항은 4가지가 있대요. 기둥어 치마 유무 상태 맞죠? 부재 기납조 맞습니다. 매설물 등어 유무성 상태 이런 건 없어요. 틀렸습니다. 부재 접착부 교차부 상태 있고 한 개 더 얘기한다면요. 부재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화 유무화 상태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 6-117조 오직함제가 합격 날개에 명시를 해두었고요. 법 366조에도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어요. 이것은 필답형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 되겠습니다. 99번입니다. 99번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게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첫째,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발이 등과 변형, 변이, 집안의 침후 유무 등을 점검 이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하죠. 둘째,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발이 등 변형, 변이,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합니다. 맞죠? 셋째, 설계도상과 콘크리트 양생길 준수하여 거푸집, 동발 해체하고요. 넷째,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 다 이거 뭐라고? 편시물 유발을 편시물 유발한다는 한쪽은 기울기 해주세요 이런 거 틀렸잖아요. 편시물 유발하여 한쪽부터 밀실하게 틀렸어요. 이게 답이 되겠어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준수사항은요. 수없이 많이 했던 내용이고 또 특히 우리 6-89쪽도 있지만 2016년 5월 8일 기사 2010년 10월 1일 날도 출제됐으며 우리 법 334조 콘크리트 타설 작업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100번입니다. 우리는 산업기사의 마지막 문제죠. 100번 보겠습니다. 철골공사에 나타나는 용접 결함에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첫째, 가우징이라고 해서 가우징은요. 용접 결함이 아니에요. 그걸 호물 파기 위한 목적으로 하구로서 산소 아세틸렌 붉고 용접부에 뭐야? 뒷면을 깨끗하게 다듬는 작업을 가지고 우리는 가우징이라고 해요. 봐요. 여기 뭐가 있어? 오버램은 여기 있죠. 용접이 더 덮게 쌓여버리는 거예요. 언더컷은 파지는 거예요. 그 다음 블로우홀은요. 여기서 구멍이 생기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8가지가 바로 용접 대표적인 결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2017년 3월 5일 날 산업기사 1번부터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부터 마지막 5과목 건설안전기술까지 몇 문제? 100문제 전과목 만점을 목표로 여러분의 멘토가 저가 되어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안전한 합격으로 평생 줄지 않는 저축통장이죠. 녹색 직업, 녹색 자격증, 안전기사 합격을 저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